자, 지금부터 제약바이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서 HLB를 제일 앞부분에 좀 살펴드릴게요. 저도 이제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그 HLB를 이제 좋아하시기 때문에 볼 건데, 근간에 우리나라 KR 헬스케어 지수가 꽤 좋아졌어요. 아마 거기에 주된 원인은 HLB가 있어요. 그 제약바이오 섹터에 HLB가 이제 원체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고생을 시킨 거냐면, 실적으로 이 KRX 헬스케어 지수거든요. 엄청 무너졌죠. 여기부터 이때가 21년도 5월 달이에요. 이 5월 달인데 이때부터 코로나가 이제 막 정점 치닫고 할 때 막 이때부터 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좀 잠잠해지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근간에 이렇게 반등해주고 예전에도 이렇게 한두 번 반등했었거든요. 이제 추세를 정확히 틀어놨다 보긴 힘든데 전체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 바닥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여기 한 달간의 이제 헬스케어 지수인데 많이 좋아졌죠, 그죠? 이게 바닥 찍고서 쭉 올라가 여기 있죠 지금. 그러니까 많이 반등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현상이 있는데 이게 아마 HLB 그룹주들이 영향을 좀 미친 거고 그날 일주일을 봐도 많이 올라왔죠. KRSK 지수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대형주도 그리고 시총 대장주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닥에서 뭐 HLB나 근간에 또 셀트리온까지 좀 반등해주면서 자 이렇게 좋은 이런 좀 수익이 아니라 좀 이렇게 뭐냐 차트가 우상향으로 가는 이런 좋은 상황이 생겼는데 물론 종목마다 틀리고 여러 가지 다 틀려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종목들에 관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6월 3일부터죠. 그죠? 3월부터 7일까지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죠. 이게 항암제 올림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항암제 올림픽 아스코가 열리는데 에너투, 트로델비, 올림픽 값이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큰 회사들이죠. 그죠? 큰 회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뭐 길리어드 이런 회사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실적으로 우리가 그죠? 점점 그 뭐냐 나이가 들어가는 그 뭐라더라 뭐라고 하죠 그거 고령화 시대 그죠? 고령화 시대를 접어들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항상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있죠. 모든 뉴스나 모든 기사는 참고 사항이에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좋은 뉴스가 뜨면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말고 추세만 유지라고 꼭 이렇게 얘기하고 영업이익 발표가 나와도 저는 영업이익 나쁜 거 좋은 거에 대해 생각 잘 안 해요. 영업이익이 나빴을 때도 주식이 폭등할 때가 있어요. 선반영됐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도 물론 참고는 알아야 되겠지.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도대체 영업이익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건 알아야 되지만 그게 꼭 주식의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식이 딱히 정답은 없어요. 주식의 정답은 정답이 없다는 게 정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완벽하게 바닥에서 좀 턴이 돼 있거나 주식이 추세가 상향으로 올라갈 때가 좋아요. 그렇죠. 고등학생 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HLB 그룹주들도 요새 그 나스코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들이 이렇게 들리고 있고 SK바이오팜이라든가 케어젠, 휴젤, 파마리서치, 알리코제약으로 이렇게 좀 그 매출 총 이익률이 이렇게 좀 좋아졌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매출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초록창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투자해놓은 회사가 영업이익이 어떤지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1분기 매출 총 이익률이 SK바이오팜, 삼성제약, 하나제약, 일양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SK바이오선스, 이현제약, 한명 뭐 이런 순으로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한 종목이 영업이익률한테 궁금하시면 약업신문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잘 나와 있고 내리막 탄 제약바이오 이런 얘기도 자꾸 들리죠.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종목 따라 틀리겠죠. 근데 어쨌거나 헬스케어에서 아까 보여드렸죠. 연초에 21.5% 정도 떨어졌는데 근간에 살짝 좀 반등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계에서 이번에 천조 투자하죠. 엄청나요. 삼성, SK, LG, 뭐 롯데, 포스코 다 투자하는데 핵심이 바로 반도체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바이오가 있어요. 이런 투자하는 업체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롯데는 롯데바이오라든가 뭐 LG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와 부수적으로 또 중소형 기업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피데이님 어서 오세요. 어머니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어머님 잘해드리고 항상 건강하게 저도 어머니 많이 편찮아요. 그래서 잘 살펴드리는데 항상 어머니 잘 살펴드리고 또 어머님이 빨리 완쾌되실 수 있게끔 또 제가 바랄게요. 자, 바이오가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무시 안 당한답니다. 자, 유한양행이 글로벌 제약사 공동 개발하는 게 있고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플랫폼 기술 수출 얘기가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코로나 백신 얘기가 있고 셀트리온 치료제 얘기가 있는데
항상 이런 거는 참고사항이에요. 아, 저런 게 있는데 도대체 내 주식 왜 떨어지지? 그럼 추세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자, 대목 앞두고 바이오주된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 대목이라는 게 이거죠, 아스코. 이제 KR 스티커즈 근간에 조금 올랐는데, 여기에 그 HLB 글자 좀 기이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큰 모멘텀 같은 건 어렵지만, 그래도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좀 쓰고 있고, 이제 헬스케어도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차세 대목거리로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제약사로다 백신이 줌을 세도하고 있대요.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이제 겪기 때문에, 그죠? 겪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전보다는 더 타이트하게 잘 대응하죠. 그러고 한번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잘할 거예요, 지금은. 엄청 큰 일을 겪었잖아요. 코로나라는 거죠. 역대적으로 뭐, 정말로 진짜 많은 분들이 힘들고 고생하고, 그죠?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어. 저도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응이 이제 늦진 않을 것 같고. 바이오베터라는 게 있다네요. 380조 시장인데, 뭐 상용화를 앞두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약물에다가 지속적인 효과 같은 거 이런 걸 개선해주는 게 분야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셀트리온이 당연히 이제 그 복제학 쪽에서는 제일 빠르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이따 볼 거고, SK바이오팜이 신약이 1,090억 원? 요 정도 이제 가치가 있는, 가치 창출 실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SK바이오팜 차트를 좀 봤는데, 이렇게 추세 전환을 살짝 해놓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동제약 얘기가 좀 있네요. 그죠? 코로나 치료제, 이제 임상 환자 모집을 완료했답니다. 근데 일동제약이 더 뛸지 안 뛸지 저는 그런 걸 몰라요. 그걸 미리 맞출 수는 없는데, 추세는 엄연히 하향이라 좀 조심하셔야 돼요. 탈모, 새치 샴푸 뭐 이런 게 좀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가세를 했는데, 여기에 일동제약, 간스템바이오, 유한양행, HK누엔 요렇게가 또 어떻게 뭐 출시도 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고, 완전간에 부분간에 혹시 아시죠? 이 완전간에 암 환자들이 이제 완전간에가 되면 더 이상 몸에 암세포가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거고, 부분간에는 부분적으로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간에 부분간에로 하는데, 요거 한 끗 차이 있다면 AKMX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근간에 파미셀이 주가가 좀 좋죠. 파미셀이 또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좀 엮여 있어요. 그거 좋고. 이 얘기는 좀 안 좋네요. 그죠? 신풍제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방송에서 좀 얘기가 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걸로, 그죠? 살펴보시고. 이 약업신문에 보면 이렇게 아스코에서 Y바이오로직스, 이것도 임상 뭐 중간 결과를 발표하다고 합니다. 박셀바이오가 아까 그런 Y바이오로직스와 고용암, 카트티 치료제 공동 특허를 출원했는데, 아까 보니까 박셀바이오도 추세가 굉장히 이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상향으로 쫙 뻗는 건 아닌데 지켜줄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 박셀바이오도 볼 거예요. 리보세라님이 여기 있죠. 세계암종올림픽 K바이오 아스코죠. 아스코에서 HLB가 여기 있어요. 리보세라님의 선영남성 이거 결과 좋게 나왔죠. 나오면서 요거를 초록을 통해 발표를 했는데 6월 3일부터 이제 공개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NKMX AB온 쭉 얘기가 있어서 자 볼 겁니다. 선양남성암 이상에서 치료 효과가 확인이 됐고, 이 뉴스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HLB가 금요일날 못 올라가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재료 소멸이다, 뭐 끝났다, 뭐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물론 그런 분들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재료 소멸로 떨어지든지 재료 호재로 올라가든지 우리는 그건 모르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월 말상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자리만 잘 지켜주고 있고 추세만 유지해주고 있으면 역시나 주식은 잘 올라갈 수 있고, NKMX 그건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스코학회에서 6종암 임상의 초록 공개한다고 합니다. 얘기 나오고 있고, 역시 매드팩트 얘기도 좀 있어요. 매드팩트 얘기도 아스코에서 최장암 병용 임상 초록 공개가 있고, 여기도 아스코 참여하는 기업이에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있네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자, 엔지캠 생명과학 속 많이 시기죠 지금. 아스코에서 구감 정막염 요거 임상 이상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스코에 대한 이런 내용은 잘 알고 계시고, 항상 참고로 이 정도는 이제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아스코에서 벌어지는구나. HLB가 보니까 아스코에서, 그래서 선형 낭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리보세란이 팽보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상 탑9에서 이게 좋은 지표를 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HLB부터 올라가나 떨어진다를 잘 모르겠지만 제 판단에는, 어디까 제 생각이에요. 만약 눌림목을 주거나
지켜줄 자리를 딱 지켜주고 나갈 때는 오히려 추가로 비중을 키울까 저도 그런 생각 중이고. 이순봉님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HLB 그룹주들을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공매도를 못 봤기 때문에 잠깐 볼게요. 조금씩 늘어나죠. 지금 이제 주가가 뛰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9% 나왔네요. 그죠? 두 자릿수는 안 넘었네. HLB 생명과학은 한 7%대 많이 들었죠. 요날에 이제 그 정지 기간이었어요. 공매도가 안 되는 기간이 줄었다가 한 7%대 좀 늘렸습니다. 자, 그러나 공매도가 들어오든 대차 거래가 늘어나든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자리면 안 깨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저번 주 이제 금요일 종가가 끝났고 요렇게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그죠? 여기를 지금 밀고 내려오게 되면 심하게 밀리면 20개선까지 밀리고 앞전에 작은 변곡점이 있거든요. 여기를 또 깨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를 깰지 안 깰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미래의 손사님 제가 모른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런 자리들을 밀고 내려오면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5개월선 가격이 45,000원인데 45,200원을 예전에도 뚫을 때 HLB가 엄청 고생했어요. 저 자리를 뚫을 때. 근데 이제 뚫어주면 다시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45,000원대를 안 깨는 게 중요하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요렇게 20선 변곡점 가격이죠. 여기 요 근처에서 딱 멈췄더라고요. 보니까 요거 밑으로 깨게 되면 5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월봉에서 20개선까지 오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를 찍고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만약에 못 지켜주고 떨어지면 5개선까지 또 밀려요. 그건 감당하셔야 되는 거고. 자, 일봉에서도 아직 예전에 이렇게 대량거래 터진 후에 첫 번째 바닥 여기를 안 깨고 있어. 너무 떨어지거나 눌러줄 때 너무 겁내지 말고 이런 거죠. 자, 제가 항상 자, 이렇게 진정한 수급이라 생각하는, 이게 가격 조정이 있었잖아요.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길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물량을 싹 잡아오는 이분들이 세력이라고 보면, 물론, 이분들이 여기서 매집해가지고 여기서 팔 수는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특히 제약바이오주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이런 데도 안 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만 안 깨면 역시 한번 뛸 확률이 있어요. 올라갈 확률이 있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보통 우리가 눌림목을 줄 때 이렇게 갔다가 20에서 따라 올라갈 거 이렇게 20에서 만나고 찍고 나갈 때가 있거든요. 이런 자리들 잘 보고 계시는 게 좋고, 못 사신 분들은 신규로 들어갈 때 기준을 잡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주봉 같은 데서 옷을 따라 올라가겠죠. 그죠? 5주선이라는 게 이제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니까 따라 올라갈 거예요. 이런 5주선, 이렇게 다음 주 한 주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우선 딱 찍고 올라갈 때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이럴 때 깨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고, 이럴 때 이제 2주간 조정 받는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 막 HLB 어떡하지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많이 물리셨다면 이 공간을 다 버티신 거잖아요. 그죠? 이 공간을. 그러니까 지금 좀 올라갈 때 너무 막 걱정하거나 그러고 어떻게 되겠자고 해버리면 이 공간도 버텼는데, 그죠? 여기 이 조그만 수익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올라가는 게 높고, 주봉에서도 역시나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팍팍팍 올라가주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되기보다는 눌림목주 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뭐 내가 산 종목이 사자마자 오늘도 상한가, 내일도 상한가, 내일 모레도 점상점상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주식이 다 눌림목 주고 조정을 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정권이다 생각하시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엘생은 아예 자리탈 안 하고 있죠. 이 친구 넉넉해요. 6월 7일부터인가요? 그죠? 딱 그 아스코 끝나는 날이네. 아스코 끝나는 날, 그 청약을 시작하나? 그럴 거야, 이 친구들이. 요렇게죠, 요렇게. 여기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인데 앞으로 이런 자리만 안 깨면 돼요. 대신 이 자리 깨면 안 돼요. 이제 예전에도 앞에 있는 매물대를 깰 때마다, 예전엔 이제 여기였겠죠, 그죠? 여기였겠죠, 여기 다 이런 데잖아. 이런 데를 깰 때마다 자꾸 주식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깨지 않아야 되고, 앞으로도 요렇게 거놓고, 이런 데만 깨면 돼요. 아니, 넉넉하게 위에 있죠, 그죠? 주봉에서 봐도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역시나 만약에 공매도 세력들이 괴롭히고 조정이 들어오면 이렇게 5주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이렇게 우선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예요. 쭉 따라 올라갔다가 얘 맞고 찍고 돌아나가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다음 주에도 여기 한 번 또 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맨날 뛰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주 정도, 두 주 정도 쉬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은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자, 일봉에서 보면 HLB하고 똑같이 이렇게 저점, 저 대량거래 터지고 저점 두 번 지켜줬거든요. 이날이 5월 20일이고 이날이 5월 25일인데 앞으로 요런 자리만 안 깨면 또 한 번 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있습니다. HLB 제가 이틀 남았죠. 우리 이번달 거래일이 월화 이틀 남았는데, 이 거래일상 월봉에서 20개선이 올려놔야 돼 깨지고 있죠.
20개선 깨게 되면 쭉 밀려 밑에까지.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올려놓으면 다시 찍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요. 월봉에서 20개선은 이만큼 강력한 상황이 되고 혼쭐 한적 많죠. 공매도 마냥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 주에 60주선 깨놨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만약 월요일날 못 돌아가면 좀 밀려요. 5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5주선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못 사신 분들한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되겠죠. 그죠? 자, 241선인데 이 친구는 5월 25일 저점이 15,300원인데 딱 거기 끝났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웬만하면 월요일날 이 15,300원 위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고 15,300원을 안 깨놔야 월 말상 20개월선 위에 있게 되고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뛰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일단 HLB 제약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원래 목표가였거든요. 원래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한 방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가는 찍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동매매 하신 분들이 문제인 거지. 그죠? 제가 항상 주식은 월봉 바닥권에서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너무 빨리 뛰어나가긴 했어도 바닥권이 맞는 거예요. 지금은 월봉 바닥권이 아니에요. 중간이죠, 중간. 낮은 가격이 아니란 얘기죠. 대신에 눌림목을 주거나 조정권을 줄 때 잘 판단해서 사놓으면 나중에 리보세라리 횡보가 좋아질 때, 그죠?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자, HLB 글로벌을 보겠습니다. HLB 글로벌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아직 바닥권이죠. 이렇게 낮은 가격에 있고, 물론 이 친구가 이 낮은 가격이라 해서 V자 반등을 딱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갔다 떨어져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자, 주봉에서 저번 주에 음봉 하나 떨어졌는데 일단 10주선은 지켜줬어요. 여기를 지켰고 목표가는 찍었어요. 단기 목표가가 원래 20주선이었어요. 그래서 20주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돌파 못해주면 다시 5선까지 밀릴 수 있죠. HLB의 그룹주들이 만약에 다음 주에 한 주를 쉬게 된다. 이제 아수코가 열리잖아요. 그죠? 아수코가 열리는데도 다다음 주가 그랬죠. 열리게 되는데도 밀린다 그러면 한 주 정도 다음 주까지 또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쉬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초록에 대한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HLB 글로벌은 다른 종목들하고 틀리게 엄청난 기간 조정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죠? 엄청난 기간 조정이 있지는 않고 여기 보시면 HLB 제약 같은 게 기간 조정이 길잖아요. 그죠? 길은데 요렇게 그 HLB 글로벌은 이런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빠르게 올라가도 역시나 조정이 좀 들어왔다가 할 수 있는 기간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시면 되고 HLB 테라피틱스도 완전 일봉에선 일이지만 월봉에서 바닥권이죠. 지금 차분히 모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1차 목표가 어차피 여기였었어요. 여기 딱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돌파해주면 더 갈 거고 지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분할로 차근차근 모아나가도 HLB 테라피틱스는 좀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데 일단은 조정이 세게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갔다 20은 찍고 나가게 돼요. 이 자리가 중요한 매수 맥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쫓아가서 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리면 막 이렇게 내동매매 싹 하지 말고 기다리면 다 눌림목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동매매만 안 하면 돼요. 내동매매만. 그래서 내동매매만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딱 살 수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기회를 날카롭게 딱 째려보고 있다가 딱 사시면 돼요. 내동매매가 주식이 가장 큰 좀 병이에요. 그저의 피디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노터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제가 노터스 얘기할 때가 이때였었어요. 이때부터. 이때 제가 무상증자 이슈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때 당연히 그런 뉴스 안 나오죠. 추세가 엄청 좋았었어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5주선을 종가상 이탈 안 해놓고 빵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5주선이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해줘요. 단 한 번도 안 깨져. 단 한 번도 안 깼어. 단 한 번도 안 깨. 이게 올라가죠. 이게 추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을 찾으려고 모여 있었고 제가 항상 노터스 얘기할 때가 언제냐면 주봉에서 5선이 올려놓고 20주선이 안착할 때인데 이렇게. 자, 여기서 얘기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지 5주선도 돌파했는데 20주선 안착을 했다. 그럼 요 땡땡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맥점이 돼요. 제가 땡땡이 강의 한번 해드렸거든요. 요렇게 보시기엔 주봉보다 일봉이 좋은데 주봉에서도 나와도 좋아요. 그러면서 그냥 날아갔죠. 이렇게. 단 한 번도 날아가는 동안 5주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꼬리는 달전 한 번도 없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제가 노트스 찍을 때마다 항상 이런 게 추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는 가겠다. 근데 저 드라마 이전 고점에서 팔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날아갔어요. 쭉. 와, 대단하죠. 전 고점 뚫자마자 그냥 날아갔어요. 그만큼 강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건그랑 팬님 고맙습니다. 지금은 이 친구는 신규 매수 타임 관점이 아니라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절대 신규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일봉에서 또 순간 반등할 수도 있고 뛸 수 있고도 그리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면 저나 멤버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세력이야. 그럼 이런 데서 매집해서 여기서 팔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한때 옛날에 10,000원이었었어요. 10,000원. 이 주식이 10만원. 99,900원 간 거야. 거의 10배 간 거야, 주식이. 그러니까 10배 안 간 주식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 여기서 고점에 물려가지고 여기다 대고 자꾸 이 무상증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다음 달에 우측산 탔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동제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 완료를 했든 말든, 그러니까 일동제약 가지신 분한테 제가 피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임상 완료를 했든 말든 벌써 9,200원 하던 주식이 8만 얼마나 갔잖아요. 9배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9,800 올랐어요. 그러면 우측산이죠, 지금. 주식은 우측산에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시 반등해서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고 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건 전 모르겠는데 우측산에 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저기 하나 보고 갈게요. 한국변시. 한국변시를 보니까 우측산이죠.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 고점이 67,000원에서 지금 거의 10,000원대로 6분의 1도 못 났죠. 근데 예전에도 어떻게 있었냐면 주식이 요 상황에서 요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아예 살 마음이 없죠. 사상 최고가니까. 근데 떨어지는 건 떨어졌는데 중간에 반등을 하거든요. 이렇게 로터스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들은 빨리 탈출해야 되는 자리지 여기는 신규로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주식은 무조건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오른쪽 산에서 갑자기 뉴스 띄워놓고 막 임상 모집했대, 환자 모집했대, 이거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주식이 추세가 우하향을 탈 때는 영업이익이 좋아도 떨어져요. 영업이익이 좋은데 왜 떨어졌지? 생각해보면 추세가 우하향인 거예요, 우측산.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죠? 많이 밀리는데 이런 데 오는 거야. 제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다. 시운후 기자하고 뭐하고 임상 완료도 했다는데 왜 떨어지지? 아니 그러면 나중에 성공할 거니까 지금 잠깐 개인들 떨구려고 조정하는 건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측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전에 4만 원이 지금 4만 원이네. 싼 거 아니야? 아니요. 8만 원 가게 한 4만 원이고 이 왼쪽 산에서는 4만 원을 가게 한 8만 원이지만 오른쪽 산에서는 제자리 오기 한 4만 원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따라서 노터스는 만약에 더 올라가면 다행이고 좋겠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우측산을 걷기 시작한다 그러면 추세가 완전히 깨지기 때문에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손실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단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린 아예 여기 뛸 때부터 우린 신규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매물에서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고 자, 노트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TS 넥스제는 월봉에서 20개선 깼죠, 지금. 그러니까 추세가 완벽히 좀 깨진 거예요. 깨져 있어가지고. 기다려야죠. 뭐, 이 친구는, 저번 주, 만약에 다음 주에도 저번 주 저점 지켜주잖아요. 이번 저점. 그래서 주봉에서 자꾸 저점을 지켜준다는 게 나름 의미가 있긴 있어요. 이 자리만 함께 하면 되고, 리보스하나님 뛸 때 같이 떼요. 예전에 HLB 그룹주였거든요. 그래서 그린 거니까, 이 친구를 HLB와 관련해서 내가 투자하겠다는 건 옳은 생각이 아니고, 그냥 TS 넥스젠이 좋아서 투자하겠다. 그러면 주봉에서 저번 주 저점 깨지 않는 한 매수하면 딱 맞아요. 대신에 저번 주 저점을 깨게 되면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막 여기다 대고 제가 어려운 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매물 때리는 거 그려놓지 말고 그냥 전월 저점 깨면 위험한 거예요. 전월 저점 깨면 계속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전환될 때 봐야 돼요. 추세가 전환될 때 봐야 되고 어제 오늘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이 꽤 많으신데 요렇게 제 채널 홈에 들어가시면 항상 이게 있어요. 제 채널 홈에 들어가시면 저는 원래 예전에도 주도주 선침의 방법으로 스윙 투자 이게 제 기본 모토예요. 이렇게 막 단타하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다들 초단타 하시는 분 스캘퍼 분들은 아마 제 영상 보면 답답할 거예요. 안 올라가가지고. 근데 언젠간 다 올라가죠. 왜? 커뮤니티 게시판 클릭하시면 제 리뷰에 올려놨거든요. 이거 멤버님들 필독 영상이니까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TXS를 지금 매각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HLB 파워였었는데 매각을 해가지고 TS넥스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지금 매각한 게 예전에 매각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참 매각됐었어요. 자, HLB 그룹주들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